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험악해요. 어떤 면에는 좀 이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로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이 되고 또 되게 악화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만성질환에 걸려있죠. 예를 들어 당뇨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렇게 혈액이 맑고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증식됐을 때 그걸 내 몸이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대응하지 못하니까 좀 회복이 안 되거나 크게 병을 앓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맑은 혈액을 유지하게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뭘 얘기할 거냐면요. 우리 질병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글씨가 너무 쏟아가지고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알아보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1위 암인가 심혈관 질환인가 왔다 갔다 해요. 3위 당뇨 합병증이에요. 아세요? 이렇게 왜냐면 당뇨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된 합병증은 너무너무 무섭죠. 그 다음에 뭐요? 혈압, 고혈압 합병증. 네. 그 다음에 5위쯤에 자살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위쯤에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다 어떤 병이에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서 오래도록 약을 먹는 질병인 거죠. 근데 우리 약이 이 병을 낫게 해주지만 약은 똑같이 이렇게 독작용을 해요. 약작용, 독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학, 독성학을 이제 앞에 갈 때 배우거든요. 이제 어떤 좋은 성분이 적정량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몸을 낫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용량이 되게 많아지거나 장기적으로 되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 몸에 거꾸로 데미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학 또 독성하고 근데 이제 일단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이러면 되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약물을 얼마큼 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당뇨가 걸릴 수도 있는데 소아당뇨다.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겠죠? 뭔 원인으로 질병이 생길까요? 다이어트로 막 수업하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오자마자 막 개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그냥 바로 다이어트로 수업을 해. 그래도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신 거잖아. 보니까 처음 듣는 분 한 분, 막 끌려온 분 한 분, 나머지는 다 아는 얼굴이라니까. 그냥 저 보고 싶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가마득하다. 새로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순환의 장애가 되면 질병에 걸리죠, 그죠? 네. 순환의 장애가 있으면 질병에 걸려요. 혈순환이 안 되면 사지말단까지 내가 먹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재생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질병에 걸리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염증 관리를 못하면 이 염증 관리를 못하면 질병이 돼요. 염증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염증을 잘 없애지 못하고 계속 몸속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생기죠. 그리고 내 몸이 염증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은 면역 체계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모르고 막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렇게 이제 염증이 과도해지다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염증을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부종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데 그럼 몸이 부어요. 살이 찐 거야? 몸이 부은 거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염증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잘 관찰해보면 진짜 물만 먹었는데 살찌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아무도 안 볼 새벽녘에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염증이 많으면 부종이 생기는 거 진짜 사실 잘 안 먹어도 이렇게 부종이 생겨요. 우리 손에 뭐가 찍혔어. 그래가지고 내 피부를 딱 붙여봐요. 어떻게 돼요? 볼로 튀어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상출물 같은 부종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출물 같은 물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뭔가 염증이 있다면 여기 물이 이렇게 몰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 색이 자꾸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종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손을 펴기가 좀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오늘 손이 잘 굽어져. 그냥 평소에 잘 안 굽어졌다는 얘기죠. 누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염증 관리가 안 되면 부종, 또 살이 찌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영양상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영양상에 불균형이 있으면 어떨까요? 살이 찌죠. 일단 살이 찌는 거죠. 우리가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양 실조 아시죠? 이제 우리 옛날 시절에는 영양 실조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잘 못 먹어서. 근데 요즘의 시대는 어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많이 먹어요. 어제 뭐 드셨어요? 솔직히 밤에. 밤에는 안 먹었어. 나 밤에 먹어서 살쪘나 봐. 그 애들은 뭐 먹어요? 막 치킨 이런 거 많이 먹죠. 그러니까 요즘에 뭘 없어서 못 먹는다기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굉장히 많이 먹는 데에 비해서 비타민, 미네랄의 함량이 이렇게 되게 적게 먹죠.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먹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 양이 적어져서 우리 몸에는 이제 영양상의 불균형의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이유는 꽤 많아요. 우리가 경작하여 재배되어서 먹는 야채 과일이 영양가가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우리 뭐 TV에 많이 나오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사과 하나의 철분을 50년대에 먹었다. 그러면 그 철분의 똑같은 양을 먹으려면 현재는 얼마를 먹어야 된대요? 26개. 사과 26개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일. 살쪄요. 당뇨와요, 당뇨. 왜냐면 요즘에 과일은 이렇게 약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당도가 되게 높아요. 여름에 비 오는 날 수박 먹으면 수박 맛없다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지 않아요? 요즘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든 과일이 매우 맛있어요. 그게 이제 당도를 되게 높여서 야채 과일이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라기보다는 당도 위주로 맛있게 만들어진 그런 생성제라서 실제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잘못 되면서 이 불균형이 우리 몸에 심각한 위해를 이렇게 가지게 돼요.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먹으면 어때요? 공기 중에 산소랑 물도 마시고 이래서 잘 분해가 돼요. 효소 같은 걸로 해서 잘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혈액 속에 들어오는데 탄수화물이 쌀덩어리가 동동동 떠다니는 거 봤어요? 혈액 속에? 그러면 큰일 나죠? 죽죠. 어떻게 돼요? 잘 분해되고 찰칵찰칵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 모양을 덜 심하죠. 포도당이라는 모양으로.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떤 모양으로 바꿔요? 아미노산이라는 모양으로 바꾸고요. 지방은 지방산이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럼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잘 먹었으니까 혈액 속에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떠돌아다니는 거 어때요? 든든하죠? 좋죠? 그죠? 근데 이게 혈액 속에 계속 남겨져 있으면 이게 병이에요. 이동을 해야 돼. 나의 목적지까지. 근데 요 안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은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 되는 거죠. 당뇨병.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너무 많은 거 예를 들어 통풍 같은 거 그런 경우가 아미노산이 과도한 거. 지방산이 너무 많으면 혈액이 지방때가 껴가지고 좁아져요. 뇌출혈, 뇌경색, 각종 심혈관 질환이 전부 지방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얘가 혈액 속에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몸에 표적 세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위세포라든지 장세포라든지 관절세포라든지 뭐 적혈구라든지 이렇게 눈에 있는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런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영양 물질들이 이 세포 안으로 쫙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 잘 먹어야 이제 건강해지는데 상대적으로 얘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네? 여기 세포 안에 보면은요 여기 핵이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소기관이 우리 몸의 에너지의 90%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에너지가 없죠. 많이 먹었는데도 뭐라고요? 많이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먹어야 되나 봐. 했어요. 못 가요. 더 먹어야 되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하루 종일 먹어도 배고프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거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면서 우리 질병을 일으켜요.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나 뭐 기타 여러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혈액 내용이 이런 과용량 상태인 거죠. 혈액 속의 내용이. 그럼 이게 미리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무겁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런 새롭게 이 바이러스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 좀 느리거나 안 좋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빨리 넘겨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B. 그래서 우리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B를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순환이 잘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의 장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있었을 때 우리 이 살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붙였다가 뗄 때쯤 되면 막 되게 가렵잖아요? 빨갛고 막 혈기가 막 몰려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염증난 부위, 상처난 부위에 혈액이 막 들어가가지고 뱅뱅뱅뱅뱅 돌아줘야 이 염증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순환 장애라든지 염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얻은 말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우 훌륭하신 분들이야. 왜냐면 막 끌려오신 분하고 한 달 된 분하고 다 유산화 영양제를 어느 정도 드시니까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잘 못 자요. 정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잘 못 자요. 그래서 잘 못 자는 게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 중에 또 가장 맞아, 막 매직 시원이 네 번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사망의 원인 1, 2 중에 심혈관 질환하고 암이 있었죠. 아까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영양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맑은 혈액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내 혈액이 영양가도 높고 전신으로 순환을 잘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죠. 중장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암의 문제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암은 왜 생길까요? 암? 스트레스로 인해서. 왜?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는 이제 산소는 산소인데 전자를 하나 잃은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 그래가지고 이 전자 하나 잃은 거를 받으려고 온몸에 막 우리 몸에 들어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전자 내 딸이 내놔. 내 딸이 내놔를 아시네. 50대 전설의 고향에서 내 딸이 내놔 상담하니까 정말 아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쫓아다녀서 전자를 하다가 막 내 몸에 전 세포에다 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 핵까지 치고 들어오게 되고 우리 유전자 조합이 들어있는 요 핵에 유전자 배열에 기스를 내게 되면 이상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조직이.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정상세포가 계속 분열이 되고 생로병사 주기를 거쳐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은 이런 그 세포가 이렇게 이상 조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뭐 세포배양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 세포가 이게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뗄 수 있는 뭐 종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T는 사마귀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암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암종하고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정상세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내 세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리 건강한 세포도 끄집어 잡고 내가 평생 가져가려고 해도 얘는 탈락이 돼요. 우리 왜 자꾸만 깨끗이 씻었는데도 계속 때는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세포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우리 겉에만 그럴까요? 속에도. 우리 적혈구 같은 경우에 4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건강한데 적혈구 죽지만 얘네도 4개월에 다 소멸되고 새로 나는 거죠. 새로. 우리 장에 있는 세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정상세포는 생로병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병든 세포도 재생이 되어서 새살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여기 병든 세포도 내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새살가리를 해가지고 새살치료를 해요. 당뇨인 분들은 잘 안 나요. 그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지 말자는 자를 수도 있게 돼요. 그 염증이 과도해서. 이렇게 되니까 염증 관리가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정상세포가 생로병사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죠. 왜냐면 내 몸이 병들었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 죽어. 무섭지 않아요? 안 죽어.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생기면 되게 두렵죠? 나는 생기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보면 암세포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필연적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에서 6,000개 정도의 암세포를 우리 몸은 다 만들어요. 매일매일. 근데 나는 아직 암 환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다 먹기 때문에 대식세포라는 것이 암세포를 쫓아가서 확 삼켜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세포가 사라져요. 매일매일. 그게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때 막 스트레스가 극심해. 그러면 이렇게 활성산소의 양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만들어진 숫자도 다른 날보다 엄청 많을 수 있겠죠. 그 내가 면역력이 좀 안 되면은 누군가 살아남았어. 그죠? 살아남았어. 이 살아남은 어떤 놈이 얼마나 자라요? 10년에서 20년을 자라요. 그렇게 10년에서 20년을 자라면은 눈에 띄게 모습을 0.몇 cm 있네요?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하고 별개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영양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양분을 안 주는데 내 몸에서 다른 존재가 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이는 걸로 여러분 티눈이 생겨서 발바닥에 그게 자라죠. 근데 티눈을 고스란히 도려내 봤어요? 티 안 나죠? 내 혈관이랑 연결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몸속에 어떤 존재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저절로 그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특징이 사이즈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우리 인간 눈에 포착이 됐을 때쯤에 신생 혈류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게 암세포가 딱 이렇게 생겼는데 주변에 막 혈관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이 피부를 얇게 각을 한번 탁 뜬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가 안 나죠? 정말요? 피 나잖아요. 이렇게 샥 뜨는데 피가 안 난다. 피 안 나. 싹 스며들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조직에든 혈류가 쫙 연결돼 있어가지고 피가 싹 스며들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무슨 얘기하다 그랬고요.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혈관은 막 엄청나게 많이 흘러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키웠어요. 그러면 내가 힘차게 자라야 되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혈액적으로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이 내 숙주가 먹는 영양분을 쫙 끌어다 당겨가지고 몸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암세포에 있어요. 파고드는 그런 능력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세포 이렇게 어떻게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냐면 모양이 미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모양이 미워졌을까요? 이렇게 신생 혈류를 펼치려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막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펼쳐진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도려내잖아요. 이 끝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이상 조직이라면 얘를 이렇게 깨끗이 도려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종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도려내면 돼. 근데 암세포는 크게 도려내는데 그래놓고 뭐를 해요?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그걸로 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세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암은 발견이 되고 이거 후에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암세포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전자 하나 주는 애예요. 전자 하나 주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타민 A, C는 항암 비타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하나 주고도 자기는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스트레스는 저절로 생기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생기고 안 원한다고 해서 안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이미 왔어. 뚜껑이 열린다. 심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스트레스야 물러거라. 내가 너를 나가도록 명령하더라.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병에 걸린 사람이 한 10만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데 받은 스트레스로부터 나오는 활성산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꾸준히 먹게 되면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크게 한 4가지로 봤는데 순환의 장애라든지 또는 염증관리라든지 영양생의 불균형, 스트레스 관리 모두에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먹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파클리 오신 분도 지금 아니 재밌자고 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섭섭하지 마세요. 오늘 막 오신 분도 아 영양제를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세요? 네.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다음에 또 무슨 바이러스가 오는지 모른다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인류가 직격탄이 된 것에 대한 원인을 또 누군가 하냐. 인류가 너무 지능적으로 돼가지고 많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이렇게 없애버려가지고요.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아서 없애버릴 존재를 소멸시킨 때문에 인간이 다 받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거꾸로 그 살기 좋은 세상으로부터 다시 공격받는. 예를 들어서 모기가 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바로 인류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모기가 우리 몸을 물어뜯어가지고 막 가렵기도 하지만 걔가 그 생물계에서 주는 아주 장점들이 아니 꼭 있어야지만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 종의 다양성이 우리 현재 이 지구상에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 발전이 엄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도 언젠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전에는 뭐 집에서 밥 잘 먹으면 다 잘 살 수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몇 세 시대를 살아요? 100세 시대를 사니까 골골거리는 100세보다는 건강한 100세가 좋고 7, 80이 돼도 쌩쌩하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할머니 생각하시고 엄마 생각하시면 어때요? 할머니는 되게 늙으셨었죠? 한 80 정도 되면 어땠어요? 굉장히 늙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 때는 어때요? 아줌마예요. 그럼 여러분이 80대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가씨라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늙어요. 이게 좋은 걸 먹어서 그렇긴 한데 오래 사니까 예전에는 수명 40세일 때도 있었단 말이죠. 40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밥 한 잔 잘 먹는 거로 관리될 수 없어요. 우리 세포는 노화되거든요. 노화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재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연한이 이제 120세로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다고도 말하는데 세포가 막 이렇게 분열이 되다가 언제쯤 멈추는지 아세요? 그거의 기제를 우리 몸이 갖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텔로미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유전자 말단에 이렇게 캡처럼 생긴 게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캡이 점점 짧아져요. 좀 짧아져가지고 저게 뚝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포 재생이 안 되면서 재생이 안 되니까 이제 점차 장기가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사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이전에 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 나면 먼저 죽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자연사 과정을 겪게 돼요. 이 텔로미어를 오래 유지하면 오래 살겠죠. 뭐를 먹으면 텔로미어를 오래 유지하는지 아세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연구가 됐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텔로미어를 줄어들지 않게끔 하기에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젊죠. 그래서 우리 왜 이쁘고 젊은 사람들 보면 뭘 먹어서 이렇게 젊은가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게 전부 다 나 먹은 것으로부터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같은 시대에는 뭔가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먹긴 먹어야 돼요. 이건 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면은 시중에 비타민, 미네랄 많죠. 네. 뭐 홈쇼핑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고 3,000원짜리 비타민 C 있던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비타민을 먹는데 내가 어떤 비타민을 선택해서 먹어야 될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물학 도성.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영양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작용을 하는데 지나치면 독작용도 할 수 있게끔 돼가지고 되게 경계선상에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비타민 미네랄 되게 필요한데 이 비타민 미네랄이 안전한 상태의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안전한지 아세요?
아세요? 아, 책 보고. 자, 뉴트 리서치를. 여기 오신 분들 뉴트 리서치 보셨어요? 네. 여기 아시는 분하고 얘기하기가 얘기가 하기 쉽네. 자,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영양제를 비교 분석해서 그 내용, 성분, 안전성, 노독성 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놨다라고 믿을만해 아니야? 믿을만하죠. 여러분 내가 제각각을 나만 믿으면 안 돼요. 난 너무 똑똑해서 이 세상이 내가 모두 결정하고 내가 모두 알 거야라고 하면은 정말 배우느라고 천년을 써도 모자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믿어야 되는데 저는 뉴트 리서치에 의하면은 어떤 영양제에 대한 선택 기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해놨어요. 저는 지금 약사죠. 그러니까 약국에 여러 영양제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양제가 어떤 게 좋은지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긴 알죠. 뭘로 알아요? 어떤 병자에게는 어떤 영양분이 적합하다. 어떤 영자에게 이런 영양제를 주면 좋다. 알아요. 그럼 뭘로 판단해요? 그 영양제 깍에 있는 라벨 내용. 그 라벨의 내용을 보고 이런 영양제를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일 라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라벨에 오류가 있는 걸 내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실험실을 만들어야 돼요.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돌려보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 그 성분이 얼마나 돼 있냐, 성분 없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기관에서 또는 어디에요? 컨슈머 레벨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라벨과 내용이 같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영양제를 먹게 되면 내가 이거 안전하구나, 쓰여진 내용 그대로구나, 다른 이물질 들어가 있지 않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안심하고 먹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 최고의 유산화를 선택해서 먹게 된 거고 오늘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 자세한 얘기는 그냥 같이 해요. 그래서